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효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효용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서 얻은 주관적인 만족감,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고요. 그럼 효용은 숫자나 특정 아이콘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효용은 낮은 효용보다 큰 숫자 또는 많은 아이콘 개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평점을 높게 주거나 점수를 뭐 5.0 이런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별 5개 정도 줄 수 있죠. 그리고 비싸고 불친절한 상점에 평점을 낮게 주는 것, 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비자의 효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효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자, 지용이라는 아이가 농구 경기를 하고 나서 갈증이 많이 난 상태에서 시원한 물을 여러 잔 마셨을 때 그 효용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시원한 물을 한 잔부터 네 잔까지 마시는 동안에 지용이의 효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한 잔 마셨을 때 효용이 20이었어요. 0이었다가 만족감이 20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29가 됐고 36이 됐고 네 잔째에서 40이 됐습니다. 효용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 자, 목이 아주 마른 상태에서 네 잔까지 마셨을 때 계속 정말 시원하다라는 그런 만족도가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용이의 효용이 감소할 때는 물을 몇 잔 마셨을 때인지 말해봐라. 자, 5잔까지 마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효용이 오히려 40에서 36으로 감소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르거나 또 그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시원한 물을 마시기 전에 효용이 0이지만 갈증이 많이 난 상태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은 효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시원한 물을 4잔까지 마시는 동안 갈증이 점차 해소되어서 총 효용은 일단 증가하지만은 그 증가폭은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 효용의 크기가 여기가 20이 증가했죠. 그리고 9만큼 증가했습니다. 9. 그리고 나서 다시 7만큼 증가했죠. 그리고 다시 4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4만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증가폭이 9였다가 7이었다가 4였다가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원한 물을 4잔까지 마신 후에 배가 부르거나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5번째 잔을 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소비함으로써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총량을 우리가 총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총효용은 상품 소비량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상품 소비량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상품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 보면 물을 얼만큼 마셨느냐, 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쇼핑을 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쇼핑을 했을 때 그 상품 소비량에 따라서 너의 만족도가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소비량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소비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효용을 U라고 표현하고 상품 소비량을 Q라고 표현하면 U가 Q에 대한 함수이므로 자, U를 FQ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Q에 의해서 U가 결정된다는 거죠. 상품 소비량에 의해서 총효용이 결정된다.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효용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효용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시 아까 위에서 요 표를 자,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본 게 요 아래 표입니다. 그래서 총 효용을 세로축에 두고 자, 물의 잔수를 가로축으로 했을 때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점들을 표현해 보면요. 아까 한 잔 마셨을 때 초효용이 20, 두 잔 마셨을 때 29, 세 잔 마셨을 때 36, 네 잔 마셨을 때 40, 그리고 5잔 마셨을 때 다시 36으로 떨어졌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잔까지 마셨을 때는 총 효용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기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잔을 마셨을 때 오히려 총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효용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품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렇게 총 효용 자체는 증가하다가 그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차츰 감소하는 그 총 효용 자체가 차츰 감소하는 모양을 일반적으로 띠게 된다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딸기를 좋아하는 진선이가 먹는 딸기의 개수를 Q라고 하고 총 효용을 U라고 했을 때 진선이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딸기를 3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을 구해보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딸기 소비량이 3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Q가 3일 때 총 효용 U의 값은 얼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총 효용 Q가 3일 때의 총 효용을 묻고 있으니까 이 Q 자리에 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여기다가 3이 들어가면 9가 되죠. 플러스 여기 3 들어가면 5 곱하기 3, 1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5, 3, 15가 되니까 효용은 12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